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상대 기분을 잘 맞춰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균형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런 걸 자주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자기 억울함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늘 참기만 하고 맞춰주기만 하고 결국 자기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둘 다 해봤습니다. 어떤 날은 속에 쌓인 말을 참다가 한 번에 터뜨렸고, 어떤 날은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하고 싶은 말을 끝내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참기만 하면 속이 무너졌고 터뜨리면 관계가 상했습니다. 그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좋은 대화는 나만 중요한 대화도 아니고 상대만 중요한 대화도 아니라는 것. 진짜 좋은 대화는 나도 중요하고 상대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사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말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혼잣말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나만 힘들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답하지? 내가 피해자야. 저 사람이 틀렸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말해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상대를 판단하고 공격할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대화를 망치는 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나오기 전 마음속에서 반복된 왜곡된 혼잣말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 누군가와 대화가 꼬였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이미 제 안에서 판단이 끝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 입장도 모르면서 이 상태에서 하는 대화는 결국 설명이 아니라 비난이 되고 소통이 아니라 감정 배출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자꾸 왜 저 사람은 저럴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보다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화가 날 때도 그 밑바닥에는 늘 자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면 사실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일이 너무 답답해서 짜증이 난다면 사실은 명확함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하지만 내 욕구를 알고 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일의 기준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역할 범위를 조금 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첫 번째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 말은 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기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자꾸 대화를 망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됐습니다. 대화를 망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구조로 말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판단, 비난, 강요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 당신은 어떠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 흐름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한 대화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대화를 설득이나 승부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틀렸다는 걸 확인받아야 속이 풀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승리는 관계를 남기지 못합니다. 말에서 이겨도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크게 느낀 건 좋은 대화는
상대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의도와 욕구를 읽는 능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말을 거칠게 할 수 있습니다. 이딴 일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다 회의하기 싫은 거죠? 이런 말만 보면 당장 기분 나쁘고 맞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사실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서 힘들어요. 이 회의에서 참여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렇게 번역해서 들을 수 있다면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관계를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밑바닥을 해석해보는 것. 그건 지는 것도 아니고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정신이 건강해야 가능한 태도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비난, 비교, 평가, 강요에 익숙한 방식으로 대화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비교당하고 감정보다 결과가 먼저였고 존중보다 통제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바로 성숙한 대화가 나오지 않는 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화를 잘 못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혼잣말을 줄이고 내 감정 뒤에 있는 진짜 욕구를 찾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조직, 좋은 관계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꺼냈을 때, 바로 무시당하지 않고 의견을 냈을 때, 비난받지 않고 실수했을 때, 인격이 부정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언이 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오가고 창의성도 생기고 몰입도도 올라갑니다. 결국 대화는 그냥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지, 한 팀이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 가정이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대화는 누군가를 꺾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 가능한 상태로 데려오는 과정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비난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상대의 거친 말 속에서도 숨은 욕구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나만 중요하지 않고 상대도 중요하다는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대화가 늘 어렵고 자꾸 꼬이고 말하고 나면 후회가 남는다면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원래 좋은 대화를 저절로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연습.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내 마음속 혼잣말을 점검하는 연습. 상대의 말에 상처만 받기보다 그 안의 욕구를 읽어보는 연습.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예쁘게 꾸미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너를 함께 살리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대화의 시작은 항상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